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수학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첫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다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주는 그 삼각함수를 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는 그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 말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개념들이 좀 많으니까 어려운 게 맞는데 자 그만큼 열심히 연습해서 또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해 가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그 모든 것들 잘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잘 그릴 수 있고 잘 숙지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프랑 방정식, 부등식. 여러분 이 연결 짓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워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것부터,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함수와 함수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가 갖고 왔다라고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이 있어요. 자, fx는 gx 양쪽 다 x에 관련된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fx는 gx라는 그런 방정식이 있을 때 얘 해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풀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프로 돌아가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해요. 자, fx랑 gx랑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만약에 fx가 뭐 이런 꼴로 그려지고 gx가 이런 꼴로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y는 gx 얘가 y는 fx다 라고 한다면은 자, fx는 gx다. 자, 얘 그 해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얘 해는 우리가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그 관계,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 중3 때 배웠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쓰고 있어요. 자, 이 함수와 이 함수, fx는 gx라는 그런 방정식의 해가 되는 부분은 fx와 gx가 같아지는 부분에 있어요. 같아지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에요. 만나는 부분. 이렇게 만나니까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뭐 A라고 한다면은 이 A라는 지점에서 여기에 함수값이 같게 되는구나. 여기가 fx에 넣는다면 fa가 될 거고 그리고 gx라는 함수에 넣는다면은 또 ga가 될 건데 fa와 ga가 같아지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a라는 값을 넣으니까 fa는 ga다. 자, 이걸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애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 x 자리에다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해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프끼리 만나는 그 교점, 교차하는 점. 그래서 그래프끼리 만나는 그 교점의 x값 얘가 바로 그 해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변에 있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 같아지는 그 지점의 x값이 왜 x값이냐? 우리는 x값을 찾기 위한 거니까 x좌표가 바로 그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해는 바로 저 만나는 지점인 a. x는 a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방정식을 봤는데 부등식도 한번 봐야겠죠? 자, 방정식을 봤으니까 우리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둘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번엔 부등호를 일단 등호를 빼고 그냥 이렇게 fx가 gx보다 작아지는 지점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데, 작아지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에서,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 우리가 얘가 y는 fx다, 그리고 얘가 y는 gx다,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 x의 범위, x의 해, 이 부등식의 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fx가 더 gx보다 작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작아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더 작아지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보니까, 자, 지금 fx가 어디서 작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gx, 여기가 fx니까 gx가 더 작죠. 그래서 또 비교를 해보면은 여긴 fx, 여긴 gx니까 여기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함수값들을. x값이 여기일 때, x값이 2값일 때 쭉 그어보면서 함수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x값이 여기일 때 쭉 그어보면서 함수값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gx가 더 커지는 부분, gx가 더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 더 위에 있을수록 큰 값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부분을 뜻해요, 사실.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A와 B에서 각각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gx가 더 큰 부분이 어디냐라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gx가 더 큰 부분이라는 거는 더 높이 떠 있는 부분. 자, 지금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지점에서 만나는데 A라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을 보니까 여기 지금 y는 fx는 바로 이 함수라고 했는데 fx가 더 위에 있어요. fx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a보다 작은 이 부분은 fx가 gx보다 더 큰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가운데 있는 부분, a와 b 가운데 있는 부분은 지금 gx가 더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fx는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죠.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gx가 더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gx가 fx보다 더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를 기점으로 잘라보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fx가 더 위에 있고 gx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fx가 gx보다 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지금 그래프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해를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fx가 gx보다 작은 부분 어디냐, 그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석할 때는 gx가 더 큰 부분이라는 뜻은 더 위에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니까 gx가 더 위에 있는 부분, 그걸 위해서 우리는 fx와 gx가 만나는 지점을 일단 찾아놓고 그 지점을 기점으로 딱딱 쪼개서, 영역을 쪼개서 확인하면 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fx가 더 위쪽에 있었으니까 fx가 gx보다 큰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x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fx가 더 큰 부분이고, 다만 이 안쪽 부분 보니까 gx가 더 위에 있는 거 볼 수 있죠. fx는 얘인데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는 gx가 더 큰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는 a와 b 사이의 이 부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해는 바로 a와 b 사이의 이 부분이 된다 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서도 방정식, 부등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될까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자, 이거랑 삼각함수 그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은 오늘 수업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제 이 내용과 그래프로 방정식 부등식을 해석하는 내용과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부분만 꼭 잡고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삼각함수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같이 한번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돌아볼 거예요. 자, 근데 뭐 우리 삼각함수의 변형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뭐 a sin x, 뭐 코사인 ax,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는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아서 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연습해 보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형태를 통해서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의 그래프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sin x, 자 떠올리기 부분에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y는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했냐면, 자, 기본적인 형태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sin,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를 기억하고 기본적인 형태만 기억해라 라고 했었죠. 자, sin은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S자 모양, sin의 첫 글자인 S를 본따서 이런 S자 모양. 다만 여기 먼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불구불한 형태가 바로 y는 sin x다 라고 했었죠. 그때 sin x의 주기는 몇이라고 했죠? 주기는 그 점이 원을 한 바퀴 돌 때라고 했으니까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형태가 끝나는 이 지점이 바로 주기가 되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이 몇이 되냐? 2파이가 된다 이거예요. 2파이가 되고, 여기 이 전에 x축과 만나는 이 부분, 이 굴곡 하나가 끝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2파이의 절반, 파이가 돼요. 파이가 되고, 그리고 이 최대값인 부분, 이 부분은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최소값인 부분은 여기의 절반인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인 부분, 음의 값인 부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sin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 우리 확인했고, 자 코사인 x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코사인 x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x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U자 모양이라고 했어요. U자 모양. 여기 최대값이었다가 다시 최대값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사인 함수랑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인 함수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다만 얘가 옆으로 살짝 밀린 형태. 얼마만큼 밀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밀린 형태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할 거고, 일단 코사인 x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이 주기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2파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 최소값이 되는 이 부분이 절반인 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지점은 또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 여기는 또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짚어주고 갔었어요. 자, 여기 코사인 x까지 우리가 그려봤고, 탄젠트 x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탄젠트 x.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우리가 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었죠. 이것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y는 탄젠트 x.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탄젠트는 우리가 점근선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점근선 먼저 그려주자.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다가 그리는데, 먼저 0에서 쭉 올라가다가 정말 무한정 뻗어 올라가다가 이제 만나지 않는, 이 선과 만나지 않게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선은 어디냐?
직각으로 세워지는 부분, 바로 2분의 파이, 90도니까 2분의 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라고 했었죠. 아래쪽에서 올라온다. 이 지점은 어디냐? x축과 만나는 0이 되는 지점은 다시 눕게 되는 파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더라.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것이고, 또 여기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탄젠트 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그려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봤던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삼각함수가 들어간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학습지에다 잘 정리해 놓고 우리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자, 시작해 보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놓고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맨 밑부분에 좀 정리할 공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삼각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텐데, 중학교 때 했었죠. 자,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값을 우리가 구할 거고, 특수각의 삼각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각이 무엇이었냐면 30도, 45도, 60도가 있었죠. 30도, 45도, 60도가 있었는데 얘를 우리가 쓰는 호도법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쓸 거는 함수에서 쓸 거니까 그 도 단위가 아니라 그냥 수로 바꾼 호도법으로서 바꿔주겠다.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자,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 안에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채울 건데, 자, 먼저 사인부터 채워볼게요. 사인. 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채울 때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코사인과 코사인은 다 2분의 몇으로 시작을 한다. 2분의 몇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인, 코사인은 1, 2, 3의 순서로 간다. 다만 이때 루트를 씌워서 루트 1, 루트 2, 루트 3의 순서로 가면 되겠다. 자, 근데 사인은 우리가 사인 함수 알잖아요. 사인 함수.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었죠. 근데 여기 최대값일 때가 2분의 파이였어요. 90도. 자, 근데 얘는 다 90도 이전이니까 점점 증가하는 형태만 보인단 말이에요. 증가하기만 하니까 점점 값이 커질수록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다. 자, 이제 코사인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함수. 자,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여기가 2분의 파이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의 파이까지는 감소만 해요. 감소만 한다. 자, 그러니까 점점 커질수록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고, 자,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루트 3이랑 1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45도라는 거는 우리가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중간이니까 1을 써주고, 탄젠트 함수 그려볼게요.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무한정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여기 큰 수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루트 3을 써주고, 이제 여기는 루트 3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은 이 표가 완성됩니다. 자, 이 표를 그대로 뭔가 이제 외우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하는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외우는데 뭐 삼각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좀 이렇게 외울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겠고, 자, 혹시라도 이게 아직도 안 외워진다.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우리가 예전에 삼각비를 배웠을 때 여기 60도라는 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45도라는 삼각형을 따져봤을 때 빗변의 길이를 2로 놓으면 우리가 편하다라고 했었고, 자, 여기가 60도면은 여기는 30도가 되는데, 자, 60도와 30도는 그러니까 한 삼각형, 얘에서 따지면 되겠죠? 가장 짧은 변은 이 가장 긴 변의 절반이다 라고 했었고,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루트 3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45도면은 나머지 각도 45도가 되니까 둘 다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루트 2와 루트 2가 된다. 이런 삼각형 그렸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표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다른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좀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됐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준비는 끝났고,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도대체 이 삼각함수가 들어간 방정식과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예제 1번을 통해서 그 삼각함수가 들어간 방정식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니까 sin x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방정식을 푸시오. 자, 이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단 이때 x는 0 이상, 2파이 미만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얘를 한번 풀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만 보기에는 우리가 바로바로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이 주어진 범위에 맞게 우리가 그려야겠죠? x와 y를 이렇게 써 넣어주고, 자, 근데 x가 0 이상인 지점부터 2파이까지인 부분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sin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왜 sin x 그래프를 그리냐? 우린 지금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y는 sin x라는, 저 좌변에 있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 두 번째, y는 2분의 루트 3, 이 우변에 있는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그런 그래프를 하나 그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그래프 그리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는 sin x 그래프, 단 0에서 2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 2파이까지 우리 한 주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끝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다. 다만 0은 포함이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sin x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고, 자, y는 2분의 루트 3. 여러분들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y는 몇? 자,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y 값이 2분의 루트 3인, 자, 지금 여기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자, 2분의 루트 3은 1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2분의 루트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 있을 건데, 자, 얘를 자, y는 2분의 루트 3 어떻게 구하느냐? 얘만 찍는 게 아니라 y 값이 2분의 루트 3인 모든 지점을 찍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찍은 지점은 0,2분의 루트 3이고, 자, 우리가 사실 1,2분의 루트 3도 y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고, 2,2분의 루트 3도 y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고, 그러니까 x 값은 관계없이 y 값이만 이렇게 다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주면 이렇게 모든 점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2분의 루트 3인 지점이 다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래서 얘네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서 바로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그래도 여기도 이제 여긴 포함하고 여긴 포함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의 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만나는 지점, 교차하는 지점의 x좌표라고 했어요. 자, 교차하는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 또 있나요? 또 없네요. 자, 두 지점의 x값을 구할 거예요. x좌표. 자, 근데 첫 번째 이 만나는 지점의 x좌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아까 배웠던 그 특수각을 이용해야 돼요. 특수각의 삼각비. 자, 2분의 루트 3을 사인 함수, 사인 몇이 2분의 루트 3이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시오. 아까 그 표에서. 자, 그럼 몇이 될 수 있죠? 60도가 있는데, 자, 60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호두법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몇이 되느냐? 바로 3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죠. 60도에 해당하는 3분의 파이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점도 있어요. 이 지점.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점이에요. 두 점. 점이 두 개니까 여기도 해줘야 돼요. 여기도 해줘야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찾아주느냐? 사인 함수는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모양이 딱 이렇게 반을 갈랐을 때 대칭인 형태를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는 파이였잖아요. x축과 만나는 지점 파이였는데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이만큼과 파이에서 거꾸로 이만큼 이동한 게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랑 같으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돌아가 주면 되겠다. 그럼 몇이죠? 여기는 바로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거죠. 3분의 2파이. 그래서 얘 해는 우리가 x좌표를 찾아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라는 두 개가 나오니까 바로 이 해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2파이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가 포함된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봤어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 하나만 찾았다라고 해서 그냥 끝내지 말고 꼭 그래프 그려서 또 다른 해는 없는지 이렇게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예제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자, 이제 2번에 1번은 우리 1번 예제랑 비슷하니까 우리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답지랑 비교해보도록 하고 예제 2번에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에 3번은 좀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가 그 탄젠트 함수로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이제 2번에 2번 한번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단 이때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인 이런 구간에서 그때 해를 구해라.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 하나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그래프 하나를 그려놓고 비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정의역은 0부터 2파이까지만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 잘라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2파이까지 잘라올 건데, 자, 코사인 함수는 여기 최대값에서 시작해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파이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근데 여기 이렇게 만나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 여긴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코사인 x로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인 이런 애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애를 표현해야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아까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쯤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위치하니까 우리가 아까 그렸던 대로 직선이 쭉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마무리됐죠. 자, 이제 교점을 찾아볼게요. 자,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 보이죠. 자, 이 두 지점이 보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같아지는 이 지점. 얘는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일단 절반을 쪼개봐요. 자, 절반을 쪼갰는데, 자, 삼각함수는 이 사인, 코사인은 굉장히 특이한 게 막 선을 중심으로 대칭인 것도 되게 많고 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잘라놓고 한 부분을 보면은 자, 이 S자 모양, 자, 얘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80도 돌려봤자 우리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우리 똑같기 때문에 얘를 돌려봤자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얘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지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양수인 부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코사인 x가 루트 3인 애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활용할 거예요. 코사인 x는 루트 3인 애 값이 몇이죠? 찾아보면은 6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6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타나는데, 자, 얘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그래서 딱 내려보면은
여기 지금 윗부분 살짝 내려온 부분, 이 부분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6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값이 몇이죠? 2파이에서 최소값이 되는 부분은 절반을 간다라고 했었죠. 절반을 가니까 얘는 파이였어요, 원래. 이 부분이 파이였는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몇이 되느냐? 바로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의 x좌표는 우리가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우리가 조금 그 대칭인 형태로 보면서 그 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여기서 일단 2분의 루트 3인 양수인 부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찾아주자 이거예요. 찾아보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제 거꾸로 여기로 와서 거꾸로 여기로 뒤집어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되려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 길이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6분의 파이만큼 들어가면 되는데 6분의 파이만큼 여기서 더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더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값도 찾아야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값도 찾아야 되는데 얘도 뭐 비슷해요. 자, 이 모양이랑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다 편 모양이 되니까 이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 파이에서 몇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도 6분의 파이만큼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좌표는 바로 6분의 7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이 부분의 해는 어떻게 되냐? 해는 바로 x는 6분의 5파이 또는 x는 6분의 7파이가 되겠다. 우리가 이 두 개의 해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음수값이 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그 대칭인 형태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값을 굉장히 유용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잡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예제 2번에 3번은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그 부분은 선생님의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우리 예제 3번, 4번으로 우리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등식하고 예제 3번과 예제 4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번. 코사인 x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푸시오. 한 이때 x는 0에서 2파이, 0 이상 2파이 미만이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보기에는 도대체 그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쪼개놓고 코사인 x와 2분의 1을 우리가 비교할 건데,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의 함수와 이 부분의 함수를 먼저 각각 그려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x는 아까 그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y는 2분의 1, 이 그래프는 여기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쭉 직선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렸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부등식이었어요. 부등식. 일단은 부등식에서도 만나는 지점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만나는 지점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x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 이 부분 몇이죠? 그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코사인 x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바로 3분의 파이가 된다. 자, 3분의 파이가 되고, 자, 이 지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지점도 찾아볼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점 어떻게 찾느냐? 코사인 x는 이렇게 x는 파이라는 이런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절반을 딱 쪼갰을 때 얘를 중심으로 접었다 편 모양, 대칭인 형태가 나오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간 이 지점이니까 여기서도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들어간 이 지점이 바로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되겠다. 자,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5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라는 두 개의 지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자르자라고 했어요. 이 지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자르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이 부등식을 찾아보면 되겠다. 자, 근데 이 직선은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고 그래프고 얘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코사인 x가 더 작아야 되니까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어야 될까요?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코사인 x가 더 작아야 된다는 뜻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코사인 x, 바로 얘가 더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에 비해서 더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더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은 여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이 구간이구나. 여기는 더 위에 있고 여기도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양쪽에 그 영역은 안 되고 이 사이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의 사이에 해당하는 x값들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3분의 5파이 초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은 이 영역이 바로 해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부등식 많이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정식 푸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부등식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번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볼 건데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우리 이번에 사인, 코사인 다 했으니까 탄젠트 이제 이번에 3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루트 3 탄젠트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시오. 자, 근데 이때 x의 범위가 또 0에서 2파이까지일 때만 이렇게 찾아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3 탄젠트 x와 1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함수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가 되어 있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뭐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 값들을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삼각함수는 그냥 그 자체로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그 자체로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꿔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앞에 붙어있는 수는 우리가 나눠주면은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수는 최대한 바꿔주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 되겠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그러면 앞에 루트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을 루트 3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약분이 되고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영역을 구하시오 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좌표평면을 그리고 여기서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려라 라고 했죠. 자, 그럼 탄젠트 x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여기서 0에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파이에서 만나서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올라오다가 2파이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얘가 바로 y는 탄젠트 x가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2파이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는 0에서 포함하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탄젠트 x 되겠네요. 자, 루트 3분의 1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루트 3분의 1은 이쯤 되겠죠. 뭐 루트 3분의 1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y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수직인 이런 직선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나는 점의 좌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만나는 점의 좌표가 중요하다. 자, 일단 첫 번째 만나는 지점. 자,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인 지점. 아까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표에서 찾아보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인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죠. 자, 루트 3분의 1은 6분의 파이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어떻게 찾을까요? 탄젠트 x에선. 얘는 우리가 주기함수라는 성질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막 돌리고 막 이러는 게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탄젠트 x는 막 접었다 폈다 막 이런 선대칭이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주기함수라는 걸 보통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기함수라고 했어요. 탄젠트 x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주기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얼마나 되냐? 한 주기가 되는 건데, 주기가 몇이라고 했죠? 탄젠트 x는 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간격이 바로 파이만큼의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6분의 7파이가 된다. 이렇게 바로 이 6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만큼 더했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것까지 너무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6분의 파이만큼 간 부분이잖아요. 여기 6분의 파이만큼 간 부분인데, 여기서 또 얘는 반복되는 모양이니까 이 모양이 여기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더라. 그럼 여기서 또 6분의 파이만큼 가주면 되겠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6분의 7파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만의 좀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x좌표 찾아주는 그런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6분의 파이와 6분의 7파이에서 만난다는 거 우리가 찾아봤고,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에 맞는 영역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얘도 이걸 중심으로 쪼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위아래. 아래에 있어야 된다. 탄젠트 x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직선보다 탄젠트 x가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분 보니까 이 직선에 비해서 탄젠트 x가 이 부분에서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 영역, 첫 번째 영역으로 여기 체크하고, 자, 여긴 보니까 지금 루트 3분의 1보다 여기서 더 커지게 돼요. 더 커지니까 이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는 또 해당이 돼요. 여긴 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는 이 점근선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해당이 되더라. 여기가 몇이냐? 6분의 7파이까지. 여긴 또 해당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남은 부분, 여기는 또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긴 해당이 안 되고, 자, 여기서 또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여기는 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자, 탄젠트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자,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부등식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영역을 다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놓고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는데, 먼저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파이까지 가는데 우리는 작거나 같은 부분도 해당되니까 여기는 작거나 같은 이런 곳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도 안 됐고, 여기 2분의 파이부터 여기서 가능했죠.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6분의 7파이까지, 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능했는데, 자, 여기서 2분의 파이, 여기는 부등호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여기는 2분의 파이를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안 돼. 자, 2분의 파이에서 애초에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2분의 파이는 항상 없는 걸로 쳐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파이는 포함하지 않고 6분의 7파이는 이렇게 포함하는, 왜냐면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은 것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6분의 7파이는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 되고, 또 이 사이 부분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2분의 3파이부터 해서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2분의 3파이와 마지막 2파이까지 했는데, 우리가 따지는 구간이 2파이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2파이보다 작아야 되고, 2분의 3파이도 2분의 파이랑 마찬가지로 얘 값은 가지면 안 돼요. 탄젠트 값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이 사이 값을 이렇게 갖게 된다. 그래서 탄젠트 x의 그 부등식, 우리가 구한 이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해의 영역이 이렇게 구해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탄젠트 x 그 부등식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어도 이 영역을 따지는 게 사실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 연습 많이 해놓고 그렇게 좀 많이 익숙해지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잘 다져놓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 오늘 이렇게 뭐 삼각함수를 활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새로운 내용이니까 정말 어려워. 안 그래도 삼각함수만 해도 어려운데 이걸 뭐 방정식, 부등식에 갖다 쓴다라고 하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큼 계속해서 연습을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나눠준 그 학습지, 뭐 교과서 문제랑 똑같지만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면서 다양하게 연습해보면서 삼각함수를 좀 친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미적분을 배우는데 미적분 배울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잡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수업 듣고 같이 문제 풀고 하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 우리가 알긴 하지만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 공식들의 원리, 그리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잘 공부해 놓고 숙지해 놓고 오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